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17강입니다. 17강의 내용 가지고 복습 진행할 건데요. 저희 165번부터 188번, 이제 2장의 끝이 보이죠? 165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평가의 순서를 물어보는 최근 기출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정책의 목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목표 달성의 여부를 보는 거니까요. 평가 대상을 확인한 후에 인과모형을 설정한 다음 자료를 수집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고요. 정책평가의 참여 관찰이나 심층 면접과 같은 기법은 계량화시키기 위한 양적 기법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질적 기법입니다. 166번은 틀린 선지고요. 67번 형성평가란 프로그램이 집행 과정에 있습니다.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이럴 때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맞는 선지고요. 자, 평가성 사정은 본격적인 평가 가능 여부, 평가 결과의 프로그램 개선 가능성 등을 진단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평가의 방식이죠. 자, 169번이요. 총괄평가는 주로 내부 평가자에 의해서 수행이 된다. 아니죠. 총괄평가는 오히려 내부보다는 외부 평가자에 의해서 수용이 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최종안을 개선한다고 얘기했는데 최종안을 개선하려면 아직 프로그램이 유동적인 경우여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총괄평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형성평가, 과정평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169번은 X입니다. 자, 170번 정책평가의 논리 모형 정책 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 인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네, 정책평가의 논리 모형은 은이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은 제가 이건 수정해서 올릴게요. 정책 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인 인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프로그램 논리 모형이나 이번 국가직 7급에 출제가 됐던 프로그램 모니터링이나 다 형성평가 과정에서 진행될 수 있는 평가 모형들입니다. 170번 맞는 선지고요. 정책 평가할 때 인과관계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 실현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목표 달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책 목표 달성이 정책 수단 실현의 선행에서 존재하게 되면 요거는 틀린 선지가 돼요. 실제 시간적 선행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단이 먼저 그다음 목표 달성이 나중에. 그래서 171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172번 제3변수 중 왜곡 변수는 독립변이인 정책 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을 때 숨어서 정책 효과를 가져오는 변수. 그래서 정책 수단과 정책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 이게 설명하다 보면 왜곡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곡이 아니죠.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변수는 허위 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틀렸고요. 정책 변수 중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결과, 종속 변수의 원인입니다. 매개가 된다는 건 독립과 종속을 매개시킨다는 표현이니까 의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173번은 X입니다. 174번 구성 타당도란 처리, 결과, 상황 등에 대한 이론적 구성 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적 정의된 정도를 말합니다. 맞죠? 175번입니다. 내적 타당도는 집행된 정책 내용과 발생한 정책 효과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 추론의 정확도 가장 메인이 되는 타당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뢰할 수 있지만 타당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신뢰성은 아시겠지만 측정 도구가 일관적인 측정만 하면 되고요. 제대로 특정을 해야 타당도가 있는 거죠. 신뢰성이 높은데 타당성은 낮을 수 있죠. 신뢰성이 하지만 높아야지만 타당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맞는 선지. 정책 평가에 있어서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 수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난 수단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외적 타당도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크리밍 효과입니다. 정부가 혼잡 통행료 실시 이전과 실시 이후의 교통 흐름도를 측정 비교했는데 그 사이 두 측정 시점 사이 유리력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면 이거는 바로 역사 요인입니다. 외적 타당도가 아니라 내적인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거고요. 정책 평가할 때 선발이나 상실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무작위 배정이나 사전 특정입니다. 프로그램 논리 모형은 평가의 신뢰성보다는 정확한 평가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관찰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내적 타당성의 요인은 바로 검사 요인이 됩니다. 검사 요인은 여러 번 계속 측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여서요. 측정받고 있는지 모르게 만들어주게 되면 검사 요인은 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역사 요인은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고요. 연구자의 측정 기준이나 측정 도구가 변화하면 측정 도구 요인, 바로 타당도가 아닌 신뢰도의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신뢰도의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183번은 X, 184번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성숙 효과는 실험 대상자들이 사전 측정 내용에 대해서 친숙하게 됩니다. 사후 측정 값이 달라진다? 아니에요. 성숙 효과는 오로지 신체적 성숙의 내용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실험 대상자들이 사전 측정 내용에 익숙해져서 사후 측정 달라지게 되는 건 바로 검사 요인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됩니다. 184번 X가 되고요. 185번 정책 집행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는 내적 타당도를 갖춘 평가입니다. 6번 정책 평가의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서 효과적으로 나타난 이 사업이 전국 광역시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 경우에도 효과적인지를 검토한대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외적인 타당성 되니까요. 타당도의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 평가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외재적 요인은 선발 요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X고요.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실험 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다 덜 극단적인 상태로 움직이는 것. 이거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회귀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8번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7강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봤습니다. 기출 부트캠프 계속 진행되는 거 아시죠? 이제 2장의 마지막 내일 18강의 내용 통해서 정리할 수 있고요. 기출 부트캠프도 벌써 19일차, 18일차예요. 오늘은 내일까지 하면 19일차를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출 부트캠프를 진행하는 제일 중요한 건 기출에 대한 복습이고요. 복습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행정학은 손에서 놓으면 정말 금세 날아가거든요. 공부한 보람이 없게 날아가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붙들 수 있도록 같이 부트캠프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